예멘 후티 반군의 도발은 더 이상 단발적인 국지전이 아니다. 홍해와 아덴만, 그리고 국제 해상물류의 핵심 축을 뒤흔드는 장기전의 서막이 이미 올랐다. 8월 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진 후티 반군 대변인의 성명은 세계 각국 해운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항만과 교역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 불문하고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제 해운 질서를 인질로 삼은 본격적인 군사정치 압박이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행위를 팔레스타인 연대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동 전역의 안보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란의 군사재정 지원을 등에 업은 후티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이스라엘 관련 상선과 유조선을 집요하게 추적 공격해왔다. 특히 이 지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무역의 혈관이자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국제원유 가격과 해상 운임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곳이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무력 도발이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이어질수록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자국 및 동맹국 선박의 안전을 명분으로 후티 세력이 점령한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항구와 그 주변 핵심 거점에 정밀 공습을 감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선박 보호를 위한 방어작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티의 해상작전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선제 타격이었다. 미국 역시 이 사태에서 발을 빼지 않았다.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후티 간 조건부 합의가 성립되었지만 그 협정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지 않았다. 후티는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은 협정 대상이 아니다 라고 공개 선언하며 공격을 재개했다. 불과 며칠 만에 홍해를 항해하던 대형 민간 상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주요 해운사들은 항로 변경에 돌입했다. 국제 해상 물동량은 급감했고 홍해를 통한 수송 비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해상 무력 시위가 아니라 경제, 군사, 정치적 파급력을 모두 노린 복합전 양상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지만 후티는 비대칭 전력과 게릴라식 해상 타격으로 대응하며 교전 구도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사실상 국제 해양 질서에 대한 전면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중동 정세는 이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거세질수록 후티의 보복 공격은 더 과감해졌다. 예루살렘과 사해 인근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발사된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모두 요격됐지만 이는 후티의 무력 과시에는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후티가 이제 단순한 반군이 아니라 정규군에 준하는 작전 능력과 군사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한 것은 의외로 한국이었다. K-방산, 특히 K239 천모와 CTM-290 전술 탄도 미사일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후티의 공격 범위와 전술을 고려할 때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한국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우디는 이미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 방위를 위한 독자 전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배경에는 후티의 지속적 도발, 이란의 군사 지원 확대, 그리고 미국 유럽 무기 공급망의 정치적 제약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가능성, 다양한 탄도 운용 옵션에서 서방 무기보다 유연성을 제공했다. 결국 중동의 해상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방산 외교와 무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고 있다. 이 무대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무기 공급국을 넘어 중동 안보 구도의 숨은 조율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후티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은 점점 더 선명해질 전망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반격 작전과 그 속에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급 전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예고 없이 시작됐다.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을 재개한 직후 이스라엘군은 예멘 서부 해안선과 핵심 군사 거점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 개시 30분 전, 현지 라디오와 확성기를 통한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고, 곧이어 20대의 F-16 전투기가 남쪽 하늘을 가르며 출격했다. 50발 이상의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이번 작전은 이란과의 사실상 휴전 이후 처음으로 실행된 대규모 타격이었다. 공습 목표에는 후티가 나포의 군사 거점으로 전용한 갤럭시 리더 선박도 포함됐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및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고, 홍해 일대 민간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며 테러 작전을 지휘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정밀 폭격으로 선박 상부 구조물은 산산이 부서졌고, 레이더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이번 타격이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어 후티의 해상작전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시도임을 간파했다. 그러나 후티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공습 직후 예루살렘과 사해 인근에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었고, 2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다. 이스라엘 방공군은 이를 모두 요격했지만 후티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는 무력 과시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후티가 비정규군의 한계를 넘어 정규군 수준의 지휘 타격 능력을 확보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 공방전의 여파는 홍해와 아덴만 전역으로 확산됐다. 국제 해운사들은 항로를 우회했고, 일부 선사들은 아예 해당 해역 운항을 중단했다. 물동량 감소는 해운 운임과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 원유 시장에도 불안감을 던졌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공조하에 홍해에서의 군사작전을 확대하며 필요시 직접 타격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산 무기 체계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CTM-290 전술탄도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했다. 천무는 최대 290km의 사거리와 9m의 원형 공산오차 CEP를 자랑하는 정밀타격 무기다. 단순한 화력 지원이 아니라 전략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동의 군사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이었다. 특히 사우디의 관심은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았다. 탄약 정비 지휘 통제 체계를 포함한 완전 전투 패키지 형태로 계약이 추진되었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 운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우디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후티의 해상 작전망을 약화시켰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급 전략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기존 서방 무기 체계는 공급 속도와 정치적 조건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산 무기는 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품, 맞춤형 개량 가능성까지 갖춘 삼박자는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인근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이번 사태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후티와의 교전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무기 기술과 공급망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초정밀 공습과 한국산 무기 체계의 결합이 새로운 안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K-239 천무와 CTM-292 중동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전력으로 작동하며 어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와 CTM-290 전술탄도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단순한 전력 증강 이상의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후티 반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사우디의 주요 석유시설과 항만, 군사기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었다. 특히 2019년 아브카이크 정유시설 피격 사건 이후 사우디는 미군의 지원만으로는 자국 핵심 인프라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절감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방위산업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자국 방위 전략을 보다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K-239 천무는 그 해답 중 하나였다. 최대 290km의 사거리와 포드 교체를 통한 다양한 탄종 운용 능력은 중동 특유의 광활한 지형과 넓게 분산된 표적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천무는 131mm, 230mm, 239mm,
400mm 로켓탄뿐만 아니라 CTM-290과 같은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어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나 지휘부를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포병 화력이 아니라 전략무기에 준하는 억제력을 제공했다. CTM-290 역시 사우디의 안보 퍼즐에서 핵심 조각이었다. 직경 600mm, 길이 4m, 중량 1.5톤의 이 미사일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체계를 사용해 CP-9M 위 고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정도의 명중률이라면 사우디 동부에서 발사해도 예멘 북부 후티 거점을 정밀히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표적에 따라 고폭탄도, 관통탄도, 집속탄두를 선택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나다. 사우디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패키지화였다. 단순히 발사 차량과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탄약 공급, 정비 지원, 지휘 통제 시스템, 운용 훈련까지 포함된 완전한 전투 패키지 계약이었다. 이 구조는 사우디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전력화할 수 있게 하며 장기 운용 시에도 높은 가동률을 보장한다. 사우디의 무기 도입 전략 변화는 중동 방산 지형의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UAE 역시 천모와 CTM-290의 도입을 타진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시범 운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정치적 이유로 중동 특정 국가에 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적 유연하고 신속한 공급 능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다. 미국산 ATACMS나 유럽산 장거리 로켓 체계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탄두 운용 능력이다. 기존 서방 무기보다 전술 유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기술 이전과 맞춤형 개량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 구매를 넘어 구매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무기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우디는 이미 88문의 천무를 초도 계약으로 확보했으며 전체 도입 규모는 240에서 300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탄약 구매 계약만 해도 5조 원 이상이 예상되며 이는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도입 중 하나다. 이러한 대규모 계약은 단순한 방산 수출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후티의 위협과 이란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사우디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그 목표를 실현할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K239 천모와 CTM-292 가진 기술적 세부 사항과 왜 이들이 중동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를 분석해본다. K239 천모와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이 중동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거리나 파괴력 때문이 아니다. 이 무기 체계들은 운용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된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먼저 K239 천무는 포드 교체 방식으로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발사 플랫폼이다. 131mm,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400mm 대형 로켓, 그리고 CTM-290 전술탄도미사일까지 단 한 대의 발사 차량에서 모두 발사 가능하다. 이 방식은 단순한 화력 지원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임무를 확대할 수 있게 하며 발사 준비 시간과 재장전 시간을 최소화한다. 또한 천무는 서방권의 기존 MLRS 체계보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 발사 후 신속히 위치를 변경하는 슈덴스쿠트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격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적의 반격 전에 재배치가 가능하다. 중동과 같이 적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빈번한 전장에서 이러한 기동성은 생존 확률을 극대화한다.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은 천모의 화력을 한층 전략적으로 끌어올린다. CP-9M의 정밀도는 대규모 폭격 없이도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게 하며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체계 덕분에 GPS 신호 교란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명중률을 유지한다. 또한 다양한 탄두 선택이 가능해 고폭탄두로는 시설 파괴, 관통탄두로는 지하 벙커 타격, 집속탄두로는 광역 제압이 가능하다. 천모와 CTM-290의 결합은 중동 국가들에게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예멘 북부나 이란 본토의 군사 거점을 사우디 영토 내 안전지대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공격적 억제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상대가 도발을 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계산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동반한다. 기술적으로도 이 시스템들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한국은 구매국에 대해 장기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현지 생산 또는 조립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장기간의 전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실전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폴란드군은 천모 기반의 호마르 K 체계를 동유럽 전선에서 운용하며 신뢰성을 입증했고, 사우디군은 이미 국경지대에서 장거리 타격 임무에 천모를 투입해 후티 거점을 이 두 사례는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카탈로그상의 스펙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임을 보여준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HIMARS와의 차별점도 뚜렷하다. HIMARS는 주로 227mm 로켓과 ATACMS 전술미사일을 운용하지만 탄두 다양성과 운용 유연성에서는 천모가 우위를 점한다. 특히 중대형 로켓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동일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점은 세계적으로 드문 설계다. 중동 군사 분석가들은 천모와 CTM-290은 기존 서방 무기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구매국의 전술적 선택권을 대폭 확장시킨다고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구매국이 독자적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가 어떻게 기존 무기 체계를 보완하며 중동과 동유럽 전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KTSSM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기존 K239 천모와 결합했을 때 전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 미사일은 기존 KTSSM의 후속 모델로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확장하고 관통형, 고폭형, 집속형 등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화력 증강이 아니라 작전지휘부가 원하는 형태로 전술적 목적에 맞는 공격 방안을 즉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SSM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명중률이다. CEP, 원형 공산오차, 9m라는 수치는 고정밀 군용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복합 유도 체계 덕분에 가능해졌다. 심지어 GPS 신호가 교란되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관성항법이 보정 역할을 수행해 장거리 타격 시에도 오차를 최소화한다. 이 정도의 정밀도라면 고가의 순항미사일이나 대형 전략무기 없이도 핵심 표적 제거가 가능하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KTSSM2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사거리 때문만이 아니다. 중동 특유의 위협 환경, 즉 적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탄약고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상황에서 KTSSM2의 빠른 발사 준비와 다양한 탄도 옵션을 첫 타격에서 전세를 결정짓는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집속 탄두를 장착한 경우 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적의 방공망과 병력 집결지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용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산 ATACMS의 발당 가격이 약 82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KTSSM2는 약 50만 달러 수준에서 생산 가능하다. 이는 대량 운용이 필수인 장거리 타격 무기 시장에서 결정적인 장점이 된다. 폴란드, 사우디,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 이미 천모 운용 부대와의 연동을 전제로 한 도입 계획을 검토 중이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KTSSM2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S300 계열 이상의 고성능 방공체계를 가진 적국에 대한 단독 침투 작전에서는 요격 위험이 있다. 또한 고속 비행에도 불구하고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다중 발사 전술, 전자전 지원, 혹은 다른 무기 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KTSSM2가 천모 플랫폼과 결합해 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우디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주요 거점을 KTSSM2와 장거리 로켓으로 동시에 타격해
적의 방공망이 반응하기도 전에 표적을 초토화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무기 성능 이상의 심리적 억제 효과를 창출하며 적으로 하여금 공격 시도를 주저하게 만든다. KTSSM2의 도입은 구매국의 군사 독립성에도 기여한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 체계에 비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정치적 제약이 많은 중동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다. 중동 군사 분석가들은 KTSSM2를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무기로 평가한다. 장거리 정밀 타격, 다양한 탄도 운용, 그리고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무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천모와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KTSSM2의 가치를 배가시키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K방산이 어떻게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뻗어가는 K방산의 영향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제 안보 지형 자체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K239 천무, CTM290, KTSSM2와 같은 전략 무기 체계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실전성을 입증했고, 이는 새로운 구매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폴란드는 천모 기반의 호마르 K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해 동유럽 전선에서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발사 모듈과 현지 기업이 통합한 사격 지휘 체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결합된 호마르 K는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폴란드군의 전술 환경에 맞춰 개량된 맞춤형 무기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구매국의 장기 운용 안정성을 보장하며 K방산이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천모와 CTM290을 전력화했으며 향후 KTSSM2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이란과의 군사 균형을 조정하고 후티 반군의 장거리 타격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유사한 이유로 한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이미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장거리 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 패키지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무기 수출을 진행하는 한국의 입장은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K방산의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전 검증이다. 천모와 KTSSM 시리즈는 이미 중동과 동유럽 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 둘째, 맞춤형 설계와 기술 이전이다. 구매국의 작전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춘 개량이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지 생산과 조립을 허용한다. 셋째, 가격 대비 성능이다. 서방 주요 무기 체계 대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과거 무기 수입국이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전략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며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의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율자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동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K239 천무, CTM290, KTSSM2는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외교 전략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들의 성능과 실전 경험, 그리고 유연한 수출 전략은 앞으로도 한국을 글로벌 안보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